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에서요. 통치구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치구조도 습관이 돼야죠. 계속 가야죠. 우리 평일에는 헌법총론과 기본권, 주말에는 통치구조,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면 헌법을 완성할 수 있구나. 이런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램. 오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소원 적법요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당연히 문제 나오는 거죠.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소원이에요. 이거는 헌재법 68조 1항, 2항 이렇게 나눠지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물론 헌법의 111조에 보면 5호의 헌법소원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헌법에는 111조. 자, 1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소. 자, 2항은 위헌심사형 헌소, 위헌헌소 이렇게도 얘기해요. 권리구제형 헌소, 위헌헌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 위헌헌소는 위헌법률 심판을 보완하는 책이죠. 이 위헌법률 심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완성한 거고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말 그대로 기본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권 침해를 대상으로, 1항은 침해를 대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위헌 법률이고, 여기는 기본권 침해고, 공권력 행사, 불행사. 그래서 요건이. 그래서 요건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가요. 60하고 현행헌법에 처음 유입된 거지, 현행헌법에. 과거부터 이용은 아닙니다. 과거에 헌법재판 사무를 담당하던 장수 아시죠? 이거 한번 여담으로 한번? 그거 한번 볼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괜히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헌법위원회. 이거 1공화국 때. 제헌헌법 때 1공화국 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거 10, 20. 그 다음에 대법원. 유일하게 사법부가 헌법재판 사무를 담당했던 건 대법원 3공화국 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헌법위원회. 마지막 헌법재판소. 그래서 여기 40. 50, 60 현행헌법. 이거 외울 때 제가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생각나세요? 예전에 팁 알려드렸을 때? 여기서 헌법위원회니까 요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대로. 그러다 보니까 헌법위원회 말이 어렵지만 요거하고 헌법위원회를 빨리 하면 헌이 이거 비슷하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그래서 허니, 헌대, 허니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니까요. 허니헌대, 허니헌 이렇게 허니헌대, 허니헌대, 헌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헌자 나오면 헌법재판소고, 그 다음에 대자 나오면 유일하게 3공화국 때 법원에서 헌법재판 사무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허니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편한 게 아니라 좀 쉽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헌법 소원 중에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고,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형 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여기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이니까 여기는 1항인지 2항인지 얘기 안 했어요. 일단은 68조 1항 이것도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창공기는 복원이 잘 되면 변기에서 나온다. 좀 유치하죠? 청구인 자격. 기본권 주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체.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불행사, 행불, 기본권, 침해. 침해만 돼요. 우려 안 돼. 우려 안 돼. 예방적 안 돼. 이거 보충성이야,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고, 권리보위, 변호사 강제. 여러분, 변호사 강제되는 거 2개 외워야지. 탄핵, 헌법소. 이거 외워야죠. 탄핵. 재판하고 헌소는 변호사 강제 68조 1항이든 2항이든, 헌소는 1항이든 2항이든. 변호사 강제. 마지막 기본권. 기간. 기간 행정소송 하니까 90일, 1년 외우셔야죠. 이거 90일 1년. 권한쟁의는 60일, 180일. 이거 안 외우시고 넘어가면 어떡해요. 기본이에요. 기본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러면 여러분 68조 2항은요.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잖아요. 이건 조금 복잡하죠?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구체적 기본 통제하는 107조 1항에 따라 우리 헌법, 자 볼게요. 헌법 107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을 한다. 법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재에 가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다 해서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구체적 규범통제 하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사라졌다. 반대로 가서 제가 아직 구체적 규범통제 하니까 보세요. 일단은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뭐 행정청이 과세를 했다. 갑에게 과세를 했다. 근데 이게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과세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과세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서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억울해요 라고 써 과세니까 행정법원에 간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걸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법률을 통제해야죠. 그게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규범통제. 근데 법원에서는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곳이니까 법률을 재판하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얘를 퉁 쳐갖고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헌재로 이걸 뭐라고 그래? 청한다 해죠. 그러면 제청은 오로지 법원만 하는 거예요. 법원만 행정심판위원회 제청 못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갑은요. 처음에 소송을 걸면서 혹시 이거 제청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청 신청도 같이 하죠. 제청 신청은 갑이 하는 거고 소송 당사자. 이게 반드시 갑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에서 여기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제청 신청. 이건 기본권 주체가 아니어도 돼요. 여기는 행정기관이어도 돼요. 행정소송 중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기관소송이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이건 기본권 주체가 아니잖아요. 헌법소원 중에 68조이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제청은 그러면 뭐예요? 제청이 뭐 해준 말이에요? 제거해달라고 법률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재판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조용히 계셔야지. 그래서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는 일단 재판이 정지. 물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종국재판을 제외하고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국재판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정지됐어요. 어떻게? 24년 4월 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언제 끝났어요? 정지된 차에서 25년 4월 달에 끝났다고 칠게. 그래서 법률이 위헌이야! 라고 결정을 하면 법률은 무효가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법률이야? 형사법률이 아니라 세금에 관한 법률이니까 장내효. 만약 형사법률은 소급표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법 47조 입법자가 정하잖아요. 다만 이렇게 장내효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소송했는데 자기는 이 법률을 못 지워요. 왜 이때부터 무효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걸 약간 이 사람에게 소급표를 준다. 그럴 때 이 소급표는 이때 공무원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법률이 25년에 위헌받을지 어떻게 알아? 공무원에게는 고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헌 결정 받아서 소급표 받았으니까 고의과실. 노노노노노. 그러면 이게 25년에 위헌 결정 받을지 뭐 자격도 타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중대한 위반은 있으나 명백하지는 않으니까 모르니까 취소 사유에 준한다. 그러면 요 소송이 취소 소송이라면 지워주겠지만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무효 소송하면 취소 사유인데 무효 소송을 했으니까 무효가 아니다라고 기각이 나와요. 그런 얘기까지 곁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법원이 뭐 하는 거야? 제청? 기각을 해버린 거야. 제청을 안 받아 신청을 기각해버린 거지. 법원이. 그러면 제청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 왜? 오로지 위헌법률 심판은 오로지 법원만 제청해서 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신청밖에 못했는데 기각받았단 말이야. 그럼 기각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조금 더 국민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직접 행정기관도 관계없어요. 직접 쭉 하고 30일 이내 쭉 하고 헌법재판소 직접 보내는 게 이게 뭐야?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결국 뭐하고 똑같다? 자, 위헌법률 심판하고 거의 똑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 제청을 할 때는 전제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전제성에 개적다 이렇게 다 계속되고 적용되고 다른 내용의 재판 주문, 이유, 주문 내용, 이유 관계없어도 중요한 해석상 중요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적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법률만 대상으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만 그럴 때 법률만 할 때 여기 관습법은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욜로 돌릴 때는 법률에 뭐가 들어간다? 관습법도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8조 2항에 관한 헌법소원은 당연히 제청 신청하고 30일 이거 기각 각하도 포함되고요. 네 30일 내 또 이거 30일 내에 한번 기각받았다 해서 이거 항고 제한고는 안 돼요. 왜? 이걸로 돌려야지. 유일하게 재판 절차 자 뭐 나중에 가서 항고 파기 재판대도 모두 다 합쳐서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이거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 제한고 못하게 하고 한 번 딱 받아 만약에 이때 30일 넘었어 그랬더니 고등
행정법원 가서 또 해. 안 받아줘요. 그래서 30일 내에 또 법률에 한해서인데 법률의 범위는 관습법도 포함되고 폐기된 법률도 포함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재판에 전제성을 갖춰야 되는데 아니 68조 2항은 우회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 개적다가 갖추지 못하는데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소송 끝날 때까지 개적다라는 전제성을 갖춰야 되지만 얘는 68조 2항은 소송 끝날 때까지 아니라 재청 신청 당시에 개적다를 가지면 되고 그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개적다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보시고요. 또 68조 1항에서는 기본권 침해인데 이거 기본권 침해 이거 자직현인 거 알죠? 자직현 자기 관련된 직접 침해되는 현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 여기 현재 침해에서 뭘 판단한다? 상황 성수기론. 기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야. 좀 길었죠? 오늘 이 시간 너무 무겁죠? 아 그래도요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아 부족한 부분은 제 사이트에 자 유튜브 사이트에 가보면 헌법재판소 편 있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위를 매개하로 하여. 그래요. 직접성. 자, 직접성. 이거 판례예요. 직접성에 관한 판례예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직접성. 이걸 묻는 거예요. 원래 법률은 직접성이 없잖아요.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개인은 우선 그 집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 쟁송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된다. 맞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거기에 그래서 판례를 낸 거죠. 살수차. 여러분 아시죠? 살수차 침입적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둬야 돼요. 법적 근거만 둬야 돼요. 아니면 살수차 행위까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구체적 집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살수차에 관한 근거법만 가지고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별표 짱짱짱짱. 자, 법무사 사무원 총수 5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 법률에 근거하면 5인을 넘었으면 바로 거부하라는 또는 취소하라는 의무가 바로 나옵니다.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바로 나와요. 바로. 해고 의무가 바로 나와요. 법률에서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와우 중요한 법. 이거 여러분들 아마 법무사 사무원수를 5인 초과해서 못 둔다. 이거 다 아실걸요? 합헌인 거 다 아실걸요? 그런데 그때 왜 헌법소원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 법률이 왜 헌법소원 사건에서 왜 합헌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요걸 말한 거예요. 이 법률 자체도 직접성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이 없이도 바로 인정해줬어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로 나온다니까요. 직접 발생시킴으로 법무사 5인 초과해서 사무원들 쏘는 거 암기 좀 하세요. 살수차 집행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4번 볼까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동법에서 별도의 징계처분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처분 그러니까 검사징계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는 또 직접성이 없다는 거예요. 징계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징계에 대해서 검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 또 같이 교도소장이 서신 개봉 재량 그럼 뭐야? 교도소장에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이 법률 시행령 조항만 가지고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확인회와 같은 구체적 집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이는 법률만 직접 들고 오면 기본권 침해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법무사 사무원 5인을 초과하지 마세요. 판례 반드시 암기하세요. 결론까지도 하셔야죠. 자 오늘 문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무거운 문제였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정리하고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덩치구조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